한국, 그냥 작은 나라 아니야? 왜 거기를 가는지 모르겠어. 여기 미국 최고 명문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의 학생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진학을 꿈꾸는 전교 1등 엘리트 학생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진짜 더럽겠지. 빨리 일본으로 가고 싶어. 그렇게 편견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 수학여행에 참가한 제이슨.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른 순간 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전교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죠.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한국 휴게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하워드입니다.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이 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예요. 전교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학생들만 뽑아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곳이죠. 저는 17살이고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어요. 토론 동아리 주장이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고 제 성적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2024년 가을, 우리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 탐방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16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는데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여행 일정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일본의 교토,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이런 유명한 도시들을 방문한다니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일정표를 자세히 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이틀을 보낸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학교에서 세계사 수업을 들을 때도 한국은 거의 다루지 않았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은 많이 배웠지만 한국은 그냥 지나가는 정도였죠.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한국 전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 정도였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한국에 대해 뭐 알아? 대부분의 친구들도 저처럼 잘 몰랐어요. 금발머리의 에밀리가 말했어요. 글쎄, 케이팝이랑 드라마가 유명하다던데. 근데 그게 다인 것 같아. 운동부에 있는 브래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그냥 작은 나라 아니야? 왜 거기를 가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일본에서 더 오래 있는 게 나을 텐데. 저도 브래드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인솔 선생님인 로버트 데이비슨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국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일본이나 중국만큼 볼 게 있을까? 저는 정말 오만했어요. 세상에서 미국이 최고라고 배웠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는 분명히 별로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었죠. 출발 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일본 방문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항상 일본의 교토 사찰이나 도쿄의 최신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빨리 지나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에밀리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경유지 같은 거잖아. 인천공항이 크다고 들었으니까 거기서 비행기 갈아타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하루 이틀 정도 지나가는 거니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13시간 동안 저는 일본 여행 가이드북만 읽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자료는 거의 준비하지 않았죠. 비행기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저희는 계속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브래드가 한 번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한국에서 뭐 먹을까? 김치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지하고 무례한 태도였지만 그때는 그게 재미있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공항의 규모에 약간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항이야 크게 만들 수 있지. 중요한 건 나라 전체가 어떤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여전히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도 저는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도시처럼 보였거든요. 에밀리가 옆에서 말했어요. 생각보다 별로네. 일본이 더 기대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한국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영어 할 줄 알까? 음식이 입에 맞을까? 우리가 쓸만한 가게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저희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로버트 선생님께서 이런 대화를 들으시고는 눈살을 찌푸리셨지만 직접적으로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선생님도 사실 한국보다는 일본과 중국에 더 관심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저희의 태도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으신 거죠. 저는 버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빨리 한국 일정이 끝나고 일본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말 오만하고 무례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불과 한두 시간 후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한국에서 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은 놀랍게도 고속도로 휴게소였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운전기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학생 여러분, 잠깐 휴게소에 들를 거예요.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간단히 쉬다 가세요. 저는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싶었는데 휴게소에 들른다니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게다가 화장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브래드에게 속삭였어요. 야, 화장실 진짜 더럽겠지? 미국 주유소 화장실도 엄청 더러운데 여기는 오죽하겠어. 브래드도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 나 지난번에 멕시코 갔을 때 휴게소 화장실 정말 최악이었어. 냄새도 심하고 더럽고. 여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에밀리도 우리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어요. 진짜? 나 화장실 진짜 급한데 어떡하지? 참아야 하나? 저희는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휴게소 화장실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날지 상상하면서요. 버스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더니 큰 건물 앞에 섰어요. 표지판에는 안성휴게소라고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건물을 바라봤어요. 겉모습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어요. 현대적인 디자인의 깨끗한 유리창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속단하지 않았어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안은 엉망일 거야. 겉모습에 속지 말자.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외관만 보고 판단하지 마. 들어가 보면 다를 거야. 버스에서 내려서 휴게소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안은 더럽고 낡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자동문이 완전히 열리고 제가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제 입이 저도 모르게 떡 벌어졌고 눈은 커다랗게 떠졌어요. 제 옆에 있던 브래드도 에밀리도 다른 모든 친구들도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었어요. 휴게소 내부는 마치 대형 쇼핑몰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쇼핑몰보다 더 깨끗해 보였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천장의 조명은 부드럽게 공간 전체를 밝히고 있었어요. 벽면도 깨끗했고 곳곳에 화분이 놓여 있어서 마치 정원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게 정말 휴게소야? 진짜 휴게소가 맞아? 안내 표지판들이 천장에 깔끔하게 달려 있었는데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쓰여 있었어요. 화살표를 따라가면 화장실, 음식점, 편의점, 휴게 공간 등이 어디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표지판 디자인도 정말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미국의 주유소나 휴게소에서 본 낡고 지저분한 표지판들을 떠올렸어요. 여기는 정말 달랐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에밀리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휴게소야? 호텔 로비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에서 본 그 어떤 휴게소나 주유소보다 훨씬 좋았어요. 아니, 많은 호텔보다도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브래드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미국 주유소랑은 비교도 안 되네. 진짜 완전 다른 세계야. 다른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놀람과 충격이 섞인 표정들이었죠.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큰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무료 화장실이라고 한글과 영어로 크게 쓰여 있었어요. 저는 브래드를 보며 물었어요. 저거 진짜야? 화장실이 무료라고? 미국에서는 많은 휴게소나 주유소에서 화장실을 쓰려면 돈을 내거나 무언가를 사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료라는 거예요. 브래드도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글쎄, 무료라고 써놨는데. 근데 무료라고 해서 깨끗하다는 보장은 없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번 가봐야 알겠지.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휴게소의 입구만 봐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더럽고 낡은 시설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최신식 건물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휴게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로버트 선생님도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제이슨, 이거 정말 놀랍지 않니? 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는 선생님께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솔직히 저도 충격받았어요. 이게 정말 휴게소가 맞나 싶어요.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란다. 화장실도 가보고 음식 코너도 둘러보렴. 아마 더 놀랄 거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 더 놀라운 게 있을까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화장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입구가 정말 깨끗했거든요. 화장실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나는 미국 주유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저는 브래드와 다른 남학생들과 함께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의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 화장실이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이럴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브래드도 제 옆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화장실은 정말 깨끗했어요. 아니, 깨끗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반짝반짝 빛났어요. 바닥 타일은 거울처럼 깨끗했고 벽면의 타일도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닦여 있었어요. 천장의 조명도 밝았고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공기가 정말 상쾌했어요. 저는 미국의 고급 호텔 화장실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고급 호텔보다 더 깨끗해 보였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인데도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변기 칸마다 문이 제대로 달려 있었고 문 손잡이도 깨끗했어요. 한 칸을 열고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변기가 정말 깨끗했어요. 변기 시트에는 얼룩 하나 없었고 변기 안쪽도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자동으로 열리는 변기 뚜껑이었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센서가 감지해서 뚜껑이 스르르 열렸어요. 와, 이건 우리 집 화장실에도 없는 건데. 저는 변기 옆에 설치된 작은 패널을 발견했어요. 버튼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무슨 기능인지 알 수 있었어요. 비데 기능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비데를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휴게소 화장실에는 모든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브래드가 옆 칸에서 소리쳤어요. 야, 제이슨. 여기 비데 있어. 모든 변기에 다 있대. 저도 대답했어요.
나도 봤어. 진짜 미쳤다. 화장실을 다 사용하고 나와서 세면대로 갔어요. 세면대도 정말 깨끗했어요. 거울은 김서림 하나 없이 맑았고 수도꼭지는 자동이었어요. 손을 가져다 대니까 자동으로 물이 나왔어요. 그것도 따뜻한 물이었어요. 저는 손을 씻으면서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세면대 옆에는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었고 종이 타월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쓰레기통도 깨끗했고 바닥에는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벽면을 자세히 보니까 청소 점검표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날짜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고 하루에 여러 번 청소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청소 시간이 불과 30분 전이었어요. 진짜 30분마다 청소를 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브래드가 제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야, 이거 진짜야? 우리 지금 꿈꾸는 거 아니야?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 이게 정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맞나 싶어.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나오면서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이거 우리 학교 화장실보다 훨씬 좋은데? 아니, 우리 집 화장실보다도 좋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공감했어요. 필립스 아카데미는 미국 최고의 명문 학교예요. 시설도 정말 좋은 편이죠. 그런데 우리 학교 화장실도 이 휴게소 화장실만큼은 아니었어요. 우리 학교 화장실은 가끔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바닥에 물이 있거나 냄새가 날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완벽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휴게소 메인홀로 돌아왔어요. 여학생들도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모두 저희와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에밀리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제이슨, 여자 화장실도 완전 대박이야. 거울이 엄청 크고 화장대도 있고 심지어 머리 말리는 기계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남자 화장실도 진짜 충격이었어. 비데도 있고 자동으로 다 되고. 로버트 선생님께서 저희를 모두 불러 모으셨어요. 선생님도 화장실을 다녀오신 것 같았는데 표정이 정말 놀라워 보이셨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학생들, 나도 정말 놀랐어. 이 정도 수준의 공공시설은 처음 봐. 이건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거란다.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화장실 하나만 봐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미국의 휴게소들을 떠올렸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차로 가기도 했고 서부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주유소와 휴게소를 이용했죠. 하지만 대부분이 정말 별로였어요. 화장실은 더럽고 냄새나고 휴지는 떨어져 있고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고 심지어 어떤 곳은 변기가 고장 나 있거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화장실들과 비교하면 이곳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브래드가 제게 물었어요. 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무료 화장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마이너스. 그러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청소하시는 분이 계속 화장실 근처를 지나다니면서 체크하고 계셨어요. 그분은 작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 주변을 살피고 계셨어요.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바로 청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누군가 계속 관리하고 청소해야 하고 시설도 꾸준히 점검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공공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화장실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휴게소의 다른 부분들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놀라게 되었죠. 화장실만 좋은 게 아니라
휴게소 전체가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음식 코너 쪽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서 저는 정말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음식 코너에는 자동 주문 키오스크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큰 터치스크린이 달린 기계였는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주문할 수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영어 버튼을 눌러봤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다양한 음식 메뉴가 나타났어요. 한국 음식들이 사진과 함께 설명되어 있었고 가격도 표시되어 있었어요. 가격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너무 저렴했거든요. 브레드, 이 가격 좀 봐. 진짜야? 저는 브레드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브레드도 눈이 커지면서 말했어요. 와, 미국이었으면 이 가격에 두세 배는 할 텐데. 여기는 정말 싸다. 에밀리도 옆에서 다른 키오스크를 보고 있다가 말했어요. 여기 봐. 로봇이 햄버거 만들고 있어. 저는 에밀리가 가리키는 쪽을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유리 너머로 자동화된 로봇팔이 햄버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로봇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로봇이 빵을 집어서 토스트하고 패티를 굽고 야채를 올리고 소스를 뿌리고 완성된 햄버거를 포장하는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요. 저는 미국에서 이런 기술을 실리콘밸리의 몇몇 실험적인 레스토랑에서만 봤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이미 이런 기술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저는 브래드에게 말했어요. 이거 진짜 미래 같지 않아? 우리 미국에서도 이런 거 보기 힘든데. 브래드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우리 동네 패스트푸드점은 아직도 사람이 직접 다 만드는데 여기는 로봇이 하네. 그것도 휴게소에서. 저희는 한참 동안 그 로봇을 구경했어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다른 쪽에는 커피 자동 판매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정말 대단했어요. 일반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진짜 커피 머신처럼 생긴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두를 갈고 물을 내리고 우유 거품도 만들고 마치 바리스타가 만든 것처럼요. 한 친구가 호기심에 커피를 하나 주문했는데 나온 커피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거 스타벅스 커피 같은데? 그것도 휴게소에서. 저는 휴게소를 계속 둘러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한쪽에는 편의점이 있었는데 정말 크고 물건도 다양했어요. 과자, 음료수, 도시락, 컵라면,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미국 주유소의 작은 가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어요. 그리고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에밀리가 한 코너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봐, 지역 특산품 파는 코너래. 신기하다. 저는 그쪽으로 가봤어요. 정말로 지역 특산품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전통 과자, 특산물, 기념품 같은 것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고 각 상품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한 전통 과자를 집어들고 가격표를 확인했어요. 정말 저렴했어요.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이라고?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이었다면 관광지 기념품으로 몇 배의 가격을 받았을 텐데요. 제가 가장 놀란 것 중 하나는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휴게소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휴대폰을 꺼내서 와이파이에 연결해 봤어요.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네트워크를 선택하니까 바로 연결됐어요. 그리고 속도를 확인해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지 속도였어요. 정말 빨랐어요. 브래드, 이거 봐. 와이파이 속도가 오지야. 그것도 무료로. 브래드도 자기 휴대폰으로 확인해 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진짜 빠르다. 우리 학교 와이파이보다 빨라. 심지어 우리 집 와이파이보다도 빠른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도 모두 휴대폰을 꺼내서 와이파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같은 반응이었어요. 너무 빠르고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공항에서도 가끔 와이파이가 느린데 여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오지 속도가 나온다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제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걸까? 휴게소 한쪽에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고 충전 콘센트도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무선 충전 패드도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창문 너머로 한국의 풍경이 보였어요. 깔끔한 고속도로, 잘 정돈된 주변 환경. 모든 게 정말 질서정연해 보였어요. 로버트 선생님께서 저희를 다시 모으셨어요. 학생들, 다들 휴게소를 충분히 둘러봤지? 이제 슬슬 출발할 시간이야. 저는 정말 아쉬웠어요. 더 오래 있고 싶었거든요. 이 휴게소에는 아직도 탐험하지 못한 곳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버스를 타야 할 시간이었어요. 친구들도 모두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버스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뒤돌아봤어요. 안성 휴게소. 이 이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불과 30분 전만 해도 저는 이 휴게소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더럽고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평생 본 어떤 시설보다 훌륭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버스에 다시 올라타서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30분 동안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깨끗한 화장실, 자동화된 음식 제조 기계, 무료 와이파이,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것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브래드가 저에게 말했어요. 야, 제이슨. 너도 지금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지? 저는 브래드를 봤어요. 무슨 생각? 브래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정말 틀렸다는 생각. 한국에 대해서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 저는 출발하기 전 제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별로일 거야. 화장실 진짜 더럽겠지. 빨리 일본으로 가고 싶어. 이런 말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부정적으로만요. 저는 정말 오만했어요. 에밀리가 앞자리에서 돌아보며 말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우리가 미국이 최고라고 배웠잖아. 근데 저 휴게소는 미국의 어떤 시설보다 좋았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배웠어요. 기술도 최고, 경제도 최고, 시설도 최고라고요. 하지만 오늘 본 한국 휴게소는 미국의 어떤 휴게소나 주유소보다 훨씬 좋았어요. 로버트 선생님께서 저희 대화를 들으시고는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학생들, 너희가 오늘 중요한 걸 배웠구나.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아. 그리고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최고인 건 아니야. 선생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한국 휴게소에서 본 것들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일까? 저는 한국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국 전쟁이 있었다는 것,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어요. 한국의 현대사는 몰랐고,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도 몰랐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정말 무지했어요. 버스가 계속 달리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오지 기술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였고요. 반도체와 스마트폰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제가 쓰는 스마트폰도 알고 보니 한국 회사 제품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역사였어요.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브래드에게 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야, 이거 봐. 한국이 196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대. 근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래. 브래드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짜? 7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발전했다고? 믿기지 않는데. 에밀리도 자기 휴대폰으로 검색하더니 말했어요. 여기 봐. 한국은 전쟁 후에 미국보다 가난했대. 근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래.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발전이 가능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저는 더 검색해봤어요. 그러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근면성에 대한 기사였어요. 한국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일한대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로버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학생들, 오늘 휴게소에서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해. 한국에는 더 많은 놀라운 것들이 있을 거야. 앞으로 이틀 동안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경험해보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침만 해도 한국 일정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고속도로 주변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로도 잘 포장되어 있었고 표지판도 명확했어요. 다른 차들도 모두 질서 있게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 고속도로를 떠올렸어요. 미국에서는 가끔 도로가 울퉁불퉁하거나 표지판이 낡은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모든 게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브래드가 말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저 휴게소가 그렇게 좋은데도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우리만 놀란 거지. 저도 그 점이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깨끗한 화장실, 좋은 시설, 빠른 인터넷. 이런 게 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선진국이란 특별한 곳만 좋은 게 아니라 일상적인 공간도 좋은 나라구나. 관광지나 유명한 곳만 좋은 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평범한 곳도 훌륭한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은 후 저는 혼자 방에서 계속 한국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휴게소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평균 인터넷 속도가 미국의 2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도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요. 저는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래서 휴게소에서도 오지가 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 시내 관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지하철이었어요. 로버트 선생님께서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해보자고 하셨어요. 저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역 내부가 정말 깨끗했어요. 휴게소만큼이나요. 바닥은 반짝였고 벽면도 깨끗했어요. 안내 표지판도 명확하게 되어 있었고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여기도 휴게소처럼 깨끗하네. 한국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깨끗한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타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가끔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브래드가 속삭였어요. 사람들 진짜 예의 바르다. 우리도 따라해야겠어.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시간표에 표시된 그대로 정확하게요. 저는 시계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 정확했어요. 초 단위까지 맞았어요. 미국 지하철은 가끔 늦거나 빠르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정확했어요. 지하철 안도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크게 떠들지 않았거든요.
한 정거장을 지나갈 때마다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요. 외국인을 배려하는 거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거구나 싶었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뉴욕 지하철이랑 완전 다르다. 여기가 훨씬 좋아.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희는 한국 식당에 갔어요. 식당도 정말 깨끗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주문하고 10분도 안 되어서 음식이 나왔거든요. 맛도 정말 좋았어요. 저는 비빔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신선한 야채와 고기, 그리고 고추장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식사 후에 저희는 한국의 편의점에 들렀어요. 세븐일레븐이었는데 미국의 세븐일레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크고 물건도 다양했어요. 도시락, 삼각김밥, 컵라면, 음료수, 과자,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정말 없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정말 저렴했어요. 브래드가 놀라며 말했어요. 와, 여기 편의점이 미국 슈퍼마켓만큼 크네. 그것도 24시간 운영한대. 저도 신기했어요. 편의점 직원분께 물어보니까 한국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정말 많대요. 어디를 가나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편리한 나라구나. 저녁에는 명동이라는 쇼핑 거리를 갔어요. 거기서 저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활기가 넘쳤어요. 그리고 거리가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사람들 진짜 시민의식이 높은 것 같아. 쓰레기를 안 버리고 다 가지고 다니네. 저도 관찰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손에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하면 그때 버리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거리들을 떠올렸어요. 뉴욕 같은 대도시도 거리에 쓰레기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깨끗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휴게소뿐만 아니라 지하철, 식당, 편의점, 거리. 모든 곳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높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도 저희는 한국의 다양한 곳을 방문했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어디를 가나 저는 계속 놀랐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모든 것이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특히 경복궁에서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저는 더욱 한국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틀 동안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 발전된 선진국이었고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던 것이요. 한국에서의 이틀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이제 일본으로 떠날 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풍경을 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지금은 더 머물고 싶었어요. 브래드가 제게 말했어요. 야, 제이슨. 우리 정말 많이 배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정말 많이 배웠어. 특히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 에밀리도 끼어들었어요. 맞아. 나도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정말 멋진 나라야.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한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도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안내 표지판도 명확했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심지어 공항 화장실도 휴게소만큼 깨끗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은 정말 모든 것에 신경 쓰는구나. 일본과 중국 여행도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한국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일본도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지만 한국만큼 현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중국은 규모가 크고 웅장했지만 세부적인 관리는 한국만 못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계속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2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보스턴 공항에 내려서 저는 첫 번째로 화장실에 갔어요. 그리고 실망했어요. 한국 휴게소 화장실에 비하면 정말 별로였거든요. 바닥에는 물이 있었고 휴지도 부족했고 냄새도 났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여행이 제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학교에 돌아와서 저는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전교생 앞에서 한국 여행에 대해 발표하고 싶다고요. 선생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일주일 후 전체 조회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사진도 정리하고 발표 자료도 만들고 원고도 여러 번 고쳐 썼어요. 발표 날이 되었어요. 강당에는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꼭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학생회장 제이슨 하워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여행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 이야기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휴게소라는 말에 다들 의아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휴게소가 얼마나 더러울지 걱정하기까지 했죠. 저는 솔직하게 제 편견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저는 안성 휴게소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화장실, 자동화된 음식 기계, 무료 와이파이 표지판. 사진을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학생들의 반응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강당이 점점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진지하게 제 발표를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시설을 자기 집처럼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화장실에서 받은 충격, 지하철에서의 경험, 거리의 청결함.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 최고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까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보다 앞선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저는 한국 휴게소 화장실 사진을 크게 띄우며 마무리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이건 그냥 화장실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제가 한국의 작은 휴게소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강당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곧 큰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일어섰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았거든요. 발표 후에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이슨, 정말 좋은 발표였어.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도 한국처럼 공공시설을 소중히 해야겠어. 이런 반응들을 들으면서 저는 뿌듯했어요. 학교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한국 여행기를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휴게소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화제가 되었어요.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국 엘리트 고등학생이 한국 휴게소에서 배운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요. 그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심지어 전국 교육 잡지에서도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 작은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몇 달 후 학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수학여행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로요. 그리고 제 제안으로 휴게소 방문을 필수 코스에 포함시켰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다른 학생들도 제가 경험한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해 겨울,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지원했어요. 입학 에세이 주제는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 휴게소 이야기를 썼어요. 어떻게 제 편견이 깨졌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몇 달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합격 편지에는 입학사 정관의 코멘트도 함께 있었어요. 당신의 에세이에서 진정한 배움의 자세를 발견했습니다. 겸손과 열린 마음,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한국 휴게소를 떠올렸어요. 지금도 저는 친구들과 만나면 그날의 이야기를 해요. 기억나? 우리가 한국 휴게소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친구들도 모두 기억해요. 그리고 다들 말해요. 그때 정말 많이 배웠어.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조언해요. 여행을 갈 때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가장 무시했던 곳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장소는 한국의 휴게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진짜 문화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국 휴게소. 그곳은 제 인생을 바꾼 장소예요. 깨끗한 화장실, 자동화된 기계, 무료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숨겨진 문화와 가치관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공공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꾸준히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그게 바로 한국을 만든 힘이고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오만함을 버리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갈 거예요. 한국 휴게소에서 시작된 저의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도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될 거예요.